수열입니다. 수열의 정의는 수의 열이에요. 수를 일렬로 나열한 걸 말하죠. 수열엔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어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둘 다 나오죠. 유한수열은 항이 유한한 걸 말하고요. 무한수열은 항이 무수히 많은 걸 말해요. 근데 무수히 많은 것도 어디 때문에 참 집합에는 종류가 있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어요. 근데 무한집합에도 종류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 있어요. 알아? 가산집합은 뭐죠? 무수히 많긴 한데 셀 수 있다 이거죠. 비가산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있다는 건 뭘 뜻해요? 자연수를 말하죠. 자연수. 예를 들면 홀수 개수를 센 다음에 1, 3, 5, 7, 9 이렇게 세잖아. 그럼 1, 3, 5, 7, 9 하는 게 뭐야? 마이크 힘. 제 입입니다.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1 하면서 뭘 세? 1을 셌어. 2 하면서 3 이렇게 셌지.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면서 5 이렇게 했죠. 즉 쌤이 1, 3, 5, 7, 9 하는 거 자체가 뭐야? 자연수와 홀수 집합의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당연히 인간이면 무한히 해볼 수는 없지. 시간이 유한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거죠. 그럼 쭉 가면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거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는 없죠. 무한집합이니까. 그래서 어떤 정의가 나와? 크기 또는 농도라고 말해요. 카디널리티라고 하는데 이 집합의 크기와 이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집합의 크기가 같은 거, 무한집합에서 집합의 크기가 같냐 다르냐는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뉜다는 거야. 따라서 가산집합은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가산집합, 못하면 그거보다 많다고 판단해서 비가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되고 정수는 어때요? 어떻게 세면 돼? 세는 방법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미안해 조금만 빨리 할게요. 그래도 아예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서 0, 1, 마일, 2, 마이, 3, 마3 이렇게 세면 끝까지 다 셀 수 있지. 1대1 대응이 돼요. 이 방법을 찾는 거야. 따라서 정수도 무슨 집합? 가산집합이 돼요. 다음 유리수는 어떻게 세요? 이제 대각이 나와요. 예를 들면 0, 1, 2, 3, 4, 5, 6 0, 1, 2, 3, 4, 5, 6 해서 얘를 분모, 얘를 분자라고 하면 다 여기다가 나타낼 수 있지. 모든 유리수를 0분의 0, 0분의 1 이건 다 제외죠. 여긴 다 제외하고 그러면 1분의 0, 1분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수가 다 나와. 그럼 이제 이 평면으로 이루어진 수를 어떻게 셀지만 고려하면 되죠. 어떻게 빠짐없이 셀까? 이렇게 세면 되나? 안 되죠. 왜? 이렇게 세다 보면 여기서 끝도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는 방법을 고안하죠. 이렇게 세면 다 셀 수 있다. 따라서 유리수도 가산집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고. 근데 실수는 어때요? 가산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응을 찾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대응을 못 찾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 얘는 대응이 없어요라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야 사실. 그걸 누가 했어? 칸토어란 사람이 했죠. 게오르그 칸토어란 사람이 대각론법으로 증명했어. 대충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0부터 안 할게요. 그냥 설명. 그냥 실수는 비가산 집합이에요. 무리수도 비가산 집합이에요. 혹시나 궁금하면 쌤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얘는 유리수까지는 가산집합이나 실수집합은 비가산집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뭐 지수함수, 2차 함수 이런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은 전부 다 정의역을 뭐 기준으로 삼죠? 실수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이 비가산집합인 것을 보통 다뤘죠. 지금까지는. 그렇지? 그래서 비가산이라는 건 뭐야? 셀 수 없다는 거지. 셀 수 없잖아. 그럼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친구의 대응을 도대체 화살표로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 뭐야? 정의역이 언제만 할 수 있어? 정의역이 뭐일 때만? 유한집합일 때만 이렇게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가 유한계여야 내가 이거를 다 그리고 자빠져 있지. 근데 정의역이 무한집합이 되면 화살표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배운 개념이 뭐였어요? 무한집합일 땐 뭐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 정의가 x, y라는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데 y는 x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다. x는 정의역의 원소다. 이게 그래프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하적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보통 그래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 자체가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정의역이 비가산 집합이기 때문에 그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정의역이 자연수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땅땅땅땅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정의역이 가산집합이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 가산집합일 땐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가 수열인 거죠, 이제. 그치?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수열하면 A1, A2, A3, A4, 쭉쭉쭉쭉, AN, 쭉쭉쭉쭉 이렇게 쓰잖아. 근데 사실 이 AN이란 친구는 달리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FN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다 알다시피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건 사실 무슨 뜻? FN이 EN-1이다라는 함수. 수열도 결국 뭐다? 함수다. 근데 수열엔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유한수열과 무한수열. 유한수열은 어때요? 정의역이 가산집합인가요? 맞긴 하죠. 왜냐면 여러분 단위 때문에 또 헷갈리게 만드네. 유한집합도 가산집합이에요. 근데 전 그냥 여기만 가산이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여기만 가산이라 부를게요. 수학적으로는 얘도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집합은 그냥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한집합에서만 가산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수열은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는데 유한수열은 정의역이 뭔 거야? 유한집합인 거야. 근데 얘들아,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우리 뭐 풀죠? 아까 그랬던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메인은 무한수열이 되는 거야. 여러분 등차수열 AN은 뭐시기 할 때 이거 유한수열인 거 많이 못 봤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우리는 거의 무한수열만 다룬다. 즉 정의역이 뭐? 가산집합인 상황에서의 함수 풀이를 배우는 것이 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나요? 못하셨나요? 그럼 함수엔 여러분 우리가 배운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고차 함수가 있고요. 안 배웠죠 아직? 다음 배운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죠. 그럼 각각은 보통 다 우리 어디서 배웠다? 정의역이 비가산집합인 형태에서 배웠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함수가 만약 정의역을 가산집합으로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까 얘기할게요. 1차는 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2차는요? 등차 수열의 합이 되죠. 지수는요? 등비수열.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도 지수함수 꼴로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a 곱하기 r에 n-1제곱. n이 지금 지수 자리에 있죠. 따라서 지수함수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x축 평행 이동이고 그런 형태예요. 그럼 로그 함수는요? 어때요? 안 배우죠. 안 배우죠. 그래서 유형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정의역을 가산집합으로 만났어. 그럼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문제로 이러한 수열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특수한 케이스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수열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
n에다가 1, 2, 3, 4, 5, 6, 7, 8 해서 이제 수열을 다 뭐해? 더하게 되죠. 그럼 진수끼리의 곱셈이 되면서 착착착착 사라지는 이런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다음 삼각은 어때요? sin n 어때? 별로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또 주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유형으로 작용하고 너는 등비수열, 넌 등차수열. 그래서 수열에는 두 가지가 있죠.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두 개를 배우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3, 4차는 왜 안 배워요? 그래프가 어지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수2에서 배우는 바람에 수1에선 다룰 수 없게 돼요. 대충 개괄적인 내용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죠? 이 친구 부르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1항, 두 번째 첫째 항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영어로 부르면 first인데 그냥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표현법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 부를까? 제2항 또는 둘째 항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얘는 뭐라 불러요? n번째 n항. n번째 항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보고 이 친구 특수한 이름이 있죠. 뭐죠? 일반항이라고도 부르죠. 앞에서 비슷한 거 배웠죠? 일반 각 배웠고요. 일반 해. 그렇지. 그런 거 다 배웠죠. 이 친구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냥 초항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한자 충. 여기까지가 수열의 기본이죠. 그럼 이제 이 수열이 규칙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갖는다면 어떤 규칙을 갖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맨날 나와서 이제 귀찮은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자,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엔 몇이 나와요? 몇이 나오죠? 이 몇이에요? 잘 배우셨다면 5가 맞죠? 그죠? 왜? 왜 물어보나 싶어? 근데 여기에 29가 등장해도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AN을 뭐라 잡아?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 플러스 n. 일반항이 얘면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2, 3, 없어지잖아 앞에가. 3을 넣으면 3, 4를 넣으면 4. 근데 5 넣는 순간 얘가 24가 되면서 29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1, 2, 3, 4 하면 여기를 5를 쓸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쓰게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상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 2, 3, 4로 시작하는 수열이면 무조건 뒤에가 5?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과정상 여기서 얘를 물어보면 5라고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맨날 들어도 새로워? 자, 이건 어때요? 4? 3? 2? 1? 경계가 어디냐는 거야. 경계. 그 경계는 바로 4개예요. 앞에 항이 4개가 등장하면 그러한 규칙을 그대로 가져간다. 보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육과정상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열에는 어떠한 규칙도 갖지 않는 수열이 있고 갖는 수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과정상 규칙이 없는 수열은 관심이 없는 거야. 난 무조건 규칙이 있는 수열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은 앞에 항 4개가 나오면 정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긴 뭘 쓴다? 5를 쓴다. 그럼 3개는 어때요? 얘는 4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지. 잘 들어봐. 수능 문제야. 몇이야? 얘는 4라고 하면 안 돼. 내신 문제야. 4야. 알겠지? 모의고사 문제는 돈을 많이 들이고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잘 준수하지만 학교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이 아니죠. often보다 더 많은. 뭐라 그래? often과 always의
중간이 뭐야? usually? open보다 usually가 그치 보통 보통 준수하지 못해요. 맞네. usually 맞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앞에 3개인가 4개인가 내신 때는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하지만 수능 때는 4개까지 나오면 규칙이 정해진다 라는 거. 그래서 앞에 3개를 쓰면 보통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런 행위를 하죠.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일반항을 이쁘게 딱 줘버리죠. 이렇게 쓰이는 거야. 3개가 나오면 뒤에 일반항을 준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해하셨죠?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나오는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죠. 등차 수열, 정의가 뭐예요? 정의를 몰라 아주. 이웃하는 항 사이에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두 개의 차가 일정한데? 이웃하는이 들어가야지. 이웃하는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을 말해요. 근데 정의를 쓰진 않고 원래 뒤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에서 배우는 거지만 정의 대신 관계식으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항의 차가 일정해요. 그냥 써도 되죠?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이해하지. 일정하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아니죠, 여러분. 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게 아니라 두 항의 차가 같은 거예요. 일정하다 하려면 얘는 는 K를 써줘야 되죠. 는 K. 비례상수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뭐 쓰죠? common difference에서 D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관계식에서는 뭐가 등장해요? 왜래? 봐봐.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요러한 식도 있는 거고 요러한 식도 있는 거잖아. 둘 다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긴 한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등차 수열의 관계식은 여기입니다. 얘예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 다른 표현, an 플러스 1은 뭐다? an 플러스 d다. 이 두 개가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고요. 얘는 어디 들어가요? 등차 중앙의 관계식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다. 다음 뭐 배워요? 일반항 구해야겠죠. 초항을 보통 문자 뭐 잡아요? A 잡죠. 다음 공차는 D 잡아요. A에는 A 플러스 n-1 D다. 그냥 기본만 쭉 하는 거예요, 일단. 자, 다음 나오는 개념이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 뭐예요? 여기다 n 플러스 1 넣은 거랑 같다 이거 아니야. 그치? 관계식부터 쓸게요. 원래 반대로 쓰는데 밑에다 쓸게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얘도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고요. 근데 조금 더 등차 중앙에 맞게 쓰면 an 플러스 1에다가 2를 곱하면 an 플러스 2 플러스 an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플러스 an이다 이거죠. 다 아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게 맞아요. 등차 중앙 정의가 뭐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앙을 왜 이렇게 정의합니까? 왜 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죠? 유한과 무한을 구분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써야 유한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무한에서만 사용하는 관계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무한을 이용하게 되니까 관계식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 얘도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는 말이 꼭 필요해요. 사실은. 이럴 때 2b는 뭐와 같다? a 플러스 c와 같다. 얘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에서 나온 거지 사실. 그러니까 B-A가 C-B입니다. 얘를 정리한 거라는 거죠. 얘들아, 이게 증명이 정말 중요해요. 문제 푸는 과정이거든요. 증명 자체가. 그럼 B를 2분의 A 플러스 C라 하죠. 그럼 등차 중항의 정의가 뭔데요? 그냥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그치. 이 B를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B라는 친구. 이 식 자체는 관계식이에요. 이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기본 개념이니까 쭉 뚫고 갈게요. 다음 나오는 개념이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은 그 공식에 유도 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SN을 많이 쓰죠? 이름 뭐죠? 세 글자. 무슨 합? 부분합 이렇게 읽어요. 원래 부분합. 너무 말하고 싶다. 부분합. 아니 쌤 왜 S10이 왜 1항부터 10까지 더한 건데 왜 이름이 부분합입니까? 자, 여러분 수투에 가고 이제 미적분에 가시면요. 이 SN이라는 친구에서 이 N 값을 이제 1, 2, 3, 4, 5, 6, 7, 8 쭉 증가시켜요. 그럼 얘를 어디까지 보내냐면 저 세상 끝까지 보내버려요. 무한대까지 보내버려. 사실 그 친구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S 무한대,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S 무한대. 그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걸 구하러 가는 과정에 SN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더하는 게 아닌 부분을 더한다라고 해서 SN 이름이 부분합인 거야. 일단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냥 이름이 부분합이다. S를 쓰는 이유는 합, S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 자, 그럼 이 친구 써볼게요. A1부터. 어디죠? 너무 빠르니? 괜찮아? 괜찮아? AN까지를 다 더하면 얘를 보고 보통 SN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 교육과정상 정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라는 말이 항상 붙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문제 뒤에 항상 너는 얘다 라고 붙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냥 우리끼리 약속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상 약속된 건 아니라서 항상 써준다. 그럼 자, 이 친구 우리 초항을 뭐라고도 쓰죠? A라고도 쓰거든요.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하면 얘를 A라고 쓰면 둘째 항을 뭐라 쓸 수 있죠? A 플러스 D라 쓸 수 있고요. 셋째 항을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마지막 항은 AN이죠. 근데 last 써서 L이라고 그냥 표현할게. 이게 마지막 항이야. 마지막 항. 그러면 말 전은 어때요? L 마이너스 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는 L 마이너스 2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앞과 끝만 생각하는 거야. 자, 다음 이제 스킬이 들어가죠. 이 친구를 순서를 반대로 쓰는 거야. 오름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름차순, 내림차순 두 개를 따로따로 쓴다. 그럼 L 플러스 L 마이너스 D 플러스 L 마이너스 2D. 그럼 여기에는 A가 쓰일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D가 쓰일 거고 A 플러스 2D가 쓰인다. 이 둘을 뭐예요? 더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ESN은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이 몇 개 나와? N개 등장하더라 이거지.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증명이 원래 수학은 항상 어떻게 배워왔어?
내가 아는 것부터 발전시켜 왔어. 나 이전에 이거 배웠지? 그럼 이거 조금만 더 디벨롭 시키면 이런 정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발전시켜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 딴판인 아이디어가 갑자기 등장했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어디? 마지막인 수학적 귀납법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증명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엔 이렇게 증명을 했었어. 근데 후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조금 더 쉬워졌어. 그런 증명이. 이런 얘기로 수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고요. 근데 이 친구가 AN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일반항을 갖다 집어넣으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t 이렇게도 진행되죠. 다 아직 못 외운 모양이네. 지워도 돼요? 증명? 일단 이거 모르면 쌤 오늘 심화하면 대가리 깨져. 다음 나오는 개념이 뭐죠?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걸 보통 모르죠. 그렇죠? 밑에를 봐야지. 그렇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이걸 보통 많이 까먹어. 안 돼, 안 돼. 자,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이걸 배웠어요. 일반항이 주어지면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배운 거죠. 여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겠니? 이걸 원하는 거지. A는 뭐다? 다 아니까 그냥 할게요. 일반적인 상황에 Sn-Sm-1이 되죠. 근데 n이 몇일 때? 2 이상일 때만 사용해요. 사실 다 되지만. 다음 1일 때는 뭐 써요? S1 이렇게 쓰죠. 자, 기본 개념은 다 끝났어요. 잘 들어봐. 이제 어려운 얘기 시작할게.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열도 뭐다? 결국에는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AN이 2n-1이래. 그럼 이 친구를 fn이라고 보시면 n 자리에 x를 대입해봐. 그럼 fx는 뭐야? 2x-1이지. 우리 이 1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정의역을 뭐만 가져온 거야? 자연수 집합으로만 가져온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4 해서 동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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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뱅이 해서 이 노란색 점들이 뭔 거야? 이 수열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국에는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처럼 본다? 1차 함수처럼 바라봐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1차 함수를 나타내는 형태를 잘 봐야지. 첫 번째, mx 플러스 n 이런 형태가 있죠. y절편과 기울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형태예요. 그 형태로도 다시 한번 써봐야겠죠? 이건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dn 플러스 a-d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그러면 이 an이 2n-1이다 라고 나오면 이 2가 뭘 의미하는 거야? 공차를 의미하고 여기 1 대입하면 첫째 항을 의미하는 거죠. 너무 쉽죠.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방법도 있죠? m 곱하기 x-a 플러스 b 이것도 있죠.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난다 이거죠. 얘들아, 수열에서 a,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a번째 항 값이 b입니다. 이 얘기 아니니? 이 a는 여기죠. 이렇게 a2가 3이면 얘는 어딜 지난다는 거야? 2,3을 지납니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거야? 요거는 d 곱하기 n-1 플러스 a죠. 기울기가 d고
1,a를 지납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죠. 뒤에 뭐 나올까요? AK, 그렇죠. 굳이 이 공식 여기다가 1,a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다른 지나는 한 점을 알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공차가 3이고 A4가 2래요. 그럼 첫째 항을 구할 게 아니라 AN을 뭐라 쓴다 그냥? 3 곱하기 N-4 플러스 2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다음. 자, 직선의 방정 1차 함수 배우고 나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죠. 맨 처음에 단원 이름이 뭐죠? 평면좌표입니다. 그렇죠? 평면좌표에서 처음 배우는 개념이 뭐죠? 처음에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1차원 수직선과 2차원 평면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점 하나씩을 탁탁 찍기 시작하지. 점이 혼자 탁 있으면 무슨 얘기해? 순서상 얘기를 해. 그다음 점이 2개 등장하면 도형은 항상 뭘 살펴야 돼? 위치관계를 살펴야 되거든요. 점도 도형입니다. 점 2개가 나오면 위치관계가 2개가 있죠. 첫 번째, 서로 같은 두 점과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서로 같은 두 점이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이면 할 얘기가 생기지 뭐? 두 점 사이에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맞니? 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쫙 그어가지고 이 위에 점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얘네를 뭐라 불러? 두 점 사이의 점. 얘네는 두 점 밖의 점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름을 붙여줬어요. 무슨 이름? 세 글자 내분점 이런 이름을 붙여주죠. 바깥에는 외분점이라는 이름 붙여주죠. 그러면 이 친구도 내분점이고 이 친구도 내분점이잖아. 얘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이제? 몇 대면 내분점이냐. 이걸로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이 친구 등차 수열에도 내분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마찬가지로 1대1 내분점은 뭐라 불러? 중점이라고도 부르죠. 그럼 등차 수열에서의 중점이 뭐야? 그게 바로 등차 중앙인 거죠. 등차 중앙. 여기에 AN이 있고 여기 A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AN 플러스 2가 있어. 이 두 길이가 같아서 너의 2배는 너 더하기 너와 같다. 이거죠. 그럼 등차 중앙을 조금만 더 활용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길이가 굳이 1이어야 되는가? 이 길이가 1일 필요 없잖아요. 왜 항상 이게 1이어야 돼? 둘이 똑같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A5는 얘로 쓸게요. 왜 흰색이야? 이 A5는 A4 더하기 A6과도 같지만 뭐와도 같죠? A3 더하기 A7과도 같고 A2 더하기 A8과도 같다는 것도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시만 더 들면 A2가 4고 A4가 7이래. 이때 A8이 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2,4를 지난다는 뜻인가요? 4,7을 지난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직선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케이스로 나뉘어요. 첫 번째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두 번째 지나는 두 점이 있죠. 대충 뭐 쓴지 알아요? 지나는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 앞에 쓰고 이렇게 쓰라는 거야. 대충. 그런 형태도 있다. 근데 복잡해서 쌤이 잘 쓰진 않는데. 그럼 얘들아, 결국에 등차 수열은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즉 공차와 하나의 항이 나오거나 두 개의 항이 나오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결국에. 그러면 이거 두 개 나왔으니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기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최대한 느낌 있게 가라는 거야. 그래야 고난도 문제에서 그걸 요구하면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있을 때 얘를 구하래. 쌤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 D가 몇이야? 2분의 3인가요? 예? 4-2분의 7-3이 2분의 3이잖아. 기울기. 근데 얘들아 잘 봐.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 8 물어봤지. A7을 물어봤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A8을 물어봤으면 이거 차이가 몇 나와? 이만큼 차이 나지.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야? 4만큼 차이 나지 않아? 그럼 얘 차이가 몇이야? 3. 그럼 여기서부터 6 더하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분, 외분 형태를 잘 이용하라는 거야.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항상 D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몇 D를 써도 괜찮다는 거야. 이걸 교양 있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AN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AKN도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렇게. 이해되겠니? 앞에 어떠한 실수를 곱해줘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기하적으로는 이런 뜻이지. 이 간격이 일정하면 이 간격도 일정하게 올라가죠. 그럼 이 간격이 굳이 1이어야 되니? 라는 얘기지. 이 간격이 조금 좁고 넓어져도 근데 좁아지는 건 잘 안 나오겠지. 왜? 2분의 1n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수열이라는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간격이 조금 벌어져도 간격이 일정하면 똑같은 만큼 높이가 상승하니까 걔도 등차 수열이야. 이런 얘기지.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가 돼요? 이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 AKN이 사실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려나? 이거 뭐죠? 합성함수죠, 여러분. 합성함수. 이거 자체가 지금 합성함수를 의미해. 여기에 n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 등장하면 합성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자체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1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어. 이 둘을 합성해. 몇 차 함수가 되지? 1차 함수예요. 그죠? 따라서 좀 더 확장하면 그냥 여기가 1차가 나오면 넌 닥치고 등차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등차 자체가 1차고 얘가 1차잖아. 그럼 둘이 연립하면 합성하면 무조건 1차니까 등차가 되더라. 1차씩 나오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니까. 이해하죠? 그럼 여기에 2차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2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등차 수열이 합의되는 거죠. 2차식 하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어디가 너? 여기. 2차죠. 근데 그런 형태를 기피해요.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AN에다가 N자리에 2차항을 대입해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일러주는 행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요. 그죠? 교육과정과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거지. 교육과정은 이런 수열들을 기하적으로 바라보지 않잖아. 선생님처럼 가산집합, 비가산집합으로 나눠가지고 함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물론 수열도 함수라는 말은 교육과정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함수화해서 표현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교육 조정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빼요, 보통. 그래서 보통 여기는 1차가 연립되는데 1차가 합성되는데 그러면 등차 수열이 된다. 무조건.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몇 차죠? 2차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2차 함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 뭐라고 표현해볼까? 내림차순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2분의 dn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n입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차함수다. 두 번째, 상수항이 0이다. 상수항이 0이다라는 거지. 상수항이 0이야. 그럼 어딜 지나? 원점을 지나죠.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의 그래프의 성질은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쓸까? 시간이 애매하구만. 좀 오버해도 되겠죠? 안 돼요? 본이 오셔? 그럼 빨리 하면 이해하든가. 가볼게요. 자,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길 지나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뜻일까? 첫째 항이 뭐란 뜻일까? 처음 봐봐. 1 대입했더니 그 값이 어때? 음수잖아. 그럼 첫째 항은 음수란 뜻이고요. 그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지. 그 말은 공차도 음수여서 그 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 이건 어때요? 같죠. 얘도 이런 얘기예요. 첫째 항이 음수면서 공차도 음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이거 어때요? 처음에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물론 여러분 이래놓고 여기가 1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감소하지.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너가 오기 전에 1, 2, 3 어느 정도 있었다고 가정하면 처음엔 그 항의 값이 양수였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죠. 공차는 뭐죠? 음수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미로볼록이잖아요. 두 번째, 그 값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처음에는 수열의 합이라는 것 자체가 증가했죠. 그럼 항이 계속 양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항이 음수가 되는 순간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공차는 음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 반대면 어때요? 이런 친구들. 첫째 항이 양수, 공차도 양수니까 점점 그 값이 일정하게 쭉쭉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때요?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죠. 근데 얘들아, 문제가 어려워지면 수열이든 수열의 합이든 뭘 씌우게 돼 있어? 절대값을 씌우게 돼 있어. 이제 보통 그렇거든. 그럼 얘들아, 이 친구 봐봐. 이런 친구들 봐봐.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단조로워요. 그지? 절대값 씌우면 복잡해지는 건 이런 친구들이죠. 이해되니? 따라서 수열의 합에 절대값을 씌웠어요. A, D는 부호가 반대일 거예요. 라고 유추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A 곱하기 D는 음수일 것이다. 라고 유추합시다. 오케이. 다음.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안 어려웠나요? 괜찮았어요? 어지나? 괜찮았어? 어려웠어? 봐봐. 요렇게 생긴 친구들이 절대값을 때리면 요렇게 문제 내기 편한 형태로 좀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요렇게 생긴 친구들도 절대값 때리면 요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오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뭐였어? 얘였거든요. 그리고 얘가 얘였죠. 둘이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죠?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얘기 할 건데
잘 들어야 돼. 제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지. 수열의 합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항의 값이 처음엔 양수여서 더할 때마다 수열의 합이 증가했다가 음수가 되면서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뭘 많이 물어볼까? 두 가지 포인트를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하나씩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부터 해석하고 얘 해석합니다. 왜요? 얘 곱하기 2가 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잘 알면 얘는 주워 먹기예요. 자,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AN. 그럼 얘가 몇이 될 때가 궁금한 거예요, 결국에는. 언제 0이 되어서 부호가 바뀌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n 값은 뭐가 돼요? 얘가 돼요. 맞죠? 계산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요? 대답 좀. 자, 그럼 이 친구랑 너의 축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너의 축. 가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다들 아시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d 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d가 돼요. 분모 분자에 이 식을 곱할게요. 왜? 얘 때문에. 그러면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2d가 됩니다. 분의 위에는 2a 마이너스 d가 되죠. 이거 보이세요?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d분의 1가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와요?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죠. 얘네들이 2분의 1 차이 나요. 2분의 1 차이. 잘 들어야 돼. 예를 들어 볼게. AN이 3n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n 값이 몇이에요? 2분의 9 맞나요? 플러스 1,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 친구 축은 SN의 축은 몇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4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외워야 돼. 이거 뭐야? 수열의 합의 축이야. 이 친구는 AN이 0이 되는 포인트야.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이렇게 되더라. 자,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묻는 게 뭐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값을 때리지 않았다면 SN에 뭘 많이 물어봐? 최대값을 많이 묻게 된다고. 최대값. 그럼 최대값 어떻게 구해? 정의역이 실수라면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야. 근데 우린 지금 가산,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끌고 왔잖아. 그러면 축에 가장 가까웠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얘들아, 이런 얘기가 되지. 대충 생각해봐. 대충 이거 그냥 노하우인데 반올림을 떠올리면 쉬워요. 반올림. 축이 25.3이야. 그럼 너는 최대값을 어디서 가져요? 25에서 갖는다는 거예요. 왜? 25에 가장 가까우니까요. 반올림이라는 게 뭐야? 나한테 가장 가까운 자연수로 내가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는 거야, 이제. 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문제가 돼. 이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와 26까지의 거리가 같죠? 그럼 이 둘의 함수값이 어때? 같아 버린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정리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이것만. 그래서 잘 봐. 이 AN이 0이 되는 이 포인트 있지? 얘가 2분의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만 잘 분석해 놓자는 거야.
2분의 짝수면 얘가 자연수가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2분의 1을 빼게 되니까. 얘가 2분의 홀수면 얘 축은 자연수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가 자연수든 간에 몇 점 5든 간에 곱하기 2하면 뭐가 돼? 자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정말 쉬워져요. 자, 얘가 케이스를 나눠볼게. 미안해, 칠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2분의 홀수가 나왔어. 그러면 축은 뭐가 나와? 자연수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그냥 무조건 갖겠죠. 그러면 절대값 SN이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관여를 할 거예요. 첫째 항. 하지만 그거 전에 최소값을 갖는 요 포인트. 여기가 뭐가 돼? 짝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무조건 최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사실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면 얘도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갖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가 얘네 둘 다 자연수가 되니까 상관없이 써도 된다는 거지. 여기가 2분의 짝수야. 즉 자연수야. 그럼 얘가 뭐가 나와? 몇? 0.5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SN이 최소가 되는 여기는 홀수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만 잘 살피면 되겠네. 여긴 정복했어, 맞지? 얘가 만약에 복잡하게 0.7 나와. 그러면 반올림 생각해서 거기서 최대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0.5가 나오면 양쪽 사이드 값이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돼. 얘가 자연수가 나오면 거기가 최대고. 그리고 곱하기 2하면 절대값 SN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자연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자연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거?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방법은 뭐야? 대입해서 푸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가 27.3이 나온 거야. 그러면 27과 28을 각각 대입해서 그 값을 대소 비교하시면 돼. 근데 그 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뭐냐? 좀 지울게요. 위에. 과정도 좀 지울게요. 자, 여기를 확대시켜 볼게요. 확대. 봐봐. 좀 과장 좀 할게. 전라 완만했다가 튕기면서 기울기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좀 과장 좀 했어요. 좀 많이 이렇게 됐지만 좀 과장 좀 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만약에 27.5야. 그럼 27이 여기 있고 28이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얘와 얘 딱 중간이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가 왼쪽이 크겠니? 오른쪽이 크겠니?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지.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27.5와 같은 0.5가 나오면 무조건 오른쪽이야. 거기가 더 커. 그 말은 최소는 왼쪽이라는 거야. 여기가 최소가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어? 다음. 그러면 이 친구가 27.5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느낌이 안 오지. 그래프 자체를 다시 그려줘야 느낌이 오지. 얜 대소 비교가 필요한 거야. 이게 확실한 대소 비교가 필요한 타이밍이야. 그러면 27.5가 만약에 요쯤에 27.5가 아니지. 이 포인트가 여기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여기가 훨씬 작은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27.5에 비해서 너 포함하여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무조건 얘가 최소값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여기는 아직 알 수 없는 타이밍이라는 거지. 여기일 때만 대소 비교한다 이거야. 알겠니? 그럼 정리는 끝났어요. 다음. 빠르게 할게. 빨리 알아들어라. 자, 마지막이야.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빠르게 합니다. 자, 이제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맨 처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 여기에 1을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여기 1 대입해 뭐 나와? S1 마이너스 S? 야, 근데 교육과정에서 얘를 못 써서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얘가 뭐와 같다? S1과 같게 하라 이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S0이 0이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다는 거지.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가질 조건이다. 시간이 없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2차 등차 수열의 합의 상수항이 0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0 넣으면 0인 거죠. 뭔 말인지 알아? 등비수열의 합 공식. 뭐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해야지. 예시 하나만 들게. 자, AN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수열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나오는 이 유형을 풀 때는 등차 수열이어서 가능했던 것과 모든 수열이 가능한 것을 잘 구분해서 학습하셔야 돼. 그래야 등비 수열에서 2번 학습하시지 않아요. 자, 등차 수열이어서 가능한 것부터 갈게요.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공식이죠? n제곱자리에 뭐 넣어요? 2n-1 넣고 마이너스 4만 탁 때려주면 되죠. 모른다. 여기에 A 넣고 여기 B 넣고 여기 C 넣으면 일반항 뭐 나온다? 첫째 항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지. 왜? 얘부터 하는 거야. C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여기 뭐 나온다? A 곱하기 2n-1 플러스 B가 나온다. n이 2 이상일 때는. 다음 여기다 1을 대입해. 그럼 첫째 항이지. C가 0이었다면 걔가 첫째 항일 거야. 이거 이야기하려고 예를 든 건데. 자, AN은 일반적인 상황에 2 곱하기 2n-1 마이너스 4일 거야. 즉 4n-6일 거야. 1 대입해봐.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얘가 만약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였다면 상수항이 뭐가 나왔을까? 0이 나왔겠지. 근데 3이 나왔다는 건 뭔 뜻? 첫째 항이 얘보다 3 높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구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구하는 게 빠르다는 건 전혀 아니야. 1 대입하는 것도 얼마 안 걸려. 제가 원하는 건 더블 체킹 하시라는 거야. 이걸 구해서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네 플러스 3 해야지 1이지. 그 다음 여기다가 1을 다시 대입해. 몇이야? 1. 그럼 너는 일반항을 실수하지 않은 거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더블 체킹해서 가는 습관을 들이라. 오케이. 다 한 거 같네. 과제는 삼각함수 활용 난이도 6이랑 7도 있나? 6 이상이랑 등차 수열 4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은 남겨두세요. 남겨두세요. 더 푸셔도 돼요. 얘들아 짐 싸면서 들어봐. 짐 싸면서 들어. 짐 싸면서. 얘들아 문제에서 SK 플러스 2가 몇이라고 나왔어. 그래 놓고 AK가 몇이라고 나왔어. 그럼 나 누가 궁금해야 돼? 짐 싸면서 들으라니까?
여러분 얘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잖아. 이 친구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증명 방법으로 보면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n 곱하기 등차 중앙이 되죠. 그래서 SN이란 친구는 항상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n 곱하기 S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A죠. 죄송해요. SN은 항상 얘와 같죠. 이해됐죠? 그럼 S18, 17은 뭐예요? 17 곱하기 A9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높여서 2로 나눠야 돼요. 그럼 S18은 어때요? 18 곱하기 A의 2분의 19다 이거죠. 이 친구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랑 얘가 나오면 두 개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이 친구를 k 플러스 2 곱하기 a의 2분의 k 플러스 3으로 변형해서 쓰시던가요? 다음 두 번째 뭐죠? a3이 궁금해져야 돼요. 그렇죠. k 플러스 3, 죄송합니다. 2죠. 쏘리. 맞지? K3 맞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너의 등차 중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죠. 세트. 숫자를 예를 들면 S22 몇입니다 하면은 A 17이 나왔어요. 그럼 난 A 4가 궁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엮여있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진짜 끝낼게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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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자유입니다. 친구랑 간다 하지 않았어? 네. 근데 엄마가 차 타고 오는데. 느낌이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30분에 가려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차에 타서 이렇게 들리면 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알았어. 괜찮아요, 진짜. 알았어. 놔두고 가.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습니다.